광화문 광장에 조성된 한국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터와 천주교 상징물이 반영된 서울 순례길은 대표적인 서울시의 종교 편향적 사업들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 편향 특위가 서울시의 시정을 요구하며 빠른 시일 내 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계종 출가장려 특위가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자에게 행자 교육 과정을 면제해주자는 개정안과 단기 출가자와 은퇴 출가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개정안을 3월 종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4년 기본교육을 마치고 조계종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 4급 승가고시가 중앙승가대에서 열렸습니다. 논술부터 연불시연까지 인천의 사표로 전법의 길에 나서기 위한 96명 예비 스님들의 뜨거웠던 4급 승가고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불자 10,000명이 함께하는 국제 대승보살계 수계법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드러내기 어려웠던 종단 결집 역량을 대외적으로 보일 기회로 평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조성된 한국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터와 천주교 상징물이 반영된 서울 순례길은 대표적인 서울시의 종교 편향적 사업들인데요.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 편향 특위가 서울시의 시정을 요구하며 빠른 시일 내 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 편향 특위가 종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의 사업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시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종교 편향 특위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서울시 관계자의 예방을 받고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안 기다리고 좀 이런 시간 내에 답을 주시면은 하겠다 못하겠다 간단하죠. 예스냐 노만 해주시면 됩니다. 노면 노라고 노에 따라서는 또 대응을 할 것이고. 이번 예방은 종교 편향 특위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2차례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직접 응하지 않았고 대신 서울시 관계자가 온 겁니다. 종교 편향 특위가 서울시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2015년 교황 방문 시 순교자 시복식을 진행한 것을 기념하며 광화문 광장에 한국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터를 만들어 성지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더 큰 일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 가지고 발목을 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종교 간에 시끄럽고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불교도들이 또 모여가지고 저 광화문 좀 파로 가자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서울 순례길이란 명칭을 썼지만 천주교 성지를 중심으로 한 24개 장소로 구성된 순례길의 안내판과 천주교 상징물이 반영된 바닥돌. 세 번째는 천주교 신자로 알려진 오세훈 시장이 천주교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종교차별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속에 어떤 특정 종교가 있더라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평무사하게 다른 종교들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편향 특위 지적에 공감하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천주교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상정된 특별법은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던 김상훈 개톨릭 신우회 회장은 제가 철회를 하겠다라고 이제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철회를 하겠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은. 이에 앞서 종교 편향 특위는 제4차 회의를 열고 서산시 해미읍성과 홍성군 홍주읍성 천주교 성역화 사업과 관련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령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창포 해수욕장 신비의 바닷길 조형물은 누가 봐도 모세상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종교의 조형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출가 장려 특위가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자에게 행자 교육 과정을 면제해주자는 개정안과 단기 출가자와 은퇴 출가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개정안을 3월 종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자가 3위 3인위계를 수계하고자 하는 경우 일상교육과 본사교육 등 행자 교육 과정을 면제하는 개정안이 3월 종회에서 논의됩니다. 출가자 수를 확대하기 위해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자에게 행자교육기간 단축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 장려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4차 회의를 열고 청소년 출가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단기 출가자가 출가를 결심한 경우에 단기 출가 기간을 행자 교육과정 기간으로 인정하자는 법안 신설에도 동의하고 오는 26일 열리는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출가자가 정식 출가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단기 출가 종류의 기간에 따라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 행자 기간으로 인정한다 하면 충분해요. 은퇴 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제9조에 따르면 은퇴 출가자는 수행 사찰에서 5년 이상 3위, 3인이 수행 기간을 거치면 비구,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사찰 승가대학을 졸업해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사찰에서 그냥 5년 사는 거를 비우계를 인정을 해주는데 4년 공부를 대중과 빡빡하게 한 분은 왜 인정을 못 해주냐라는 차원에서 그때 문제 제기가 됐던 거잖아요. 은퇴 출가자는 사찰 승가대학 4년 과정을 이수했더라도 현행 종법에 따라 1년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에 사찰 승가대학을 졸업한 은퇴 출가자에 한해 일반 출가자와 동일한 기간을 거쳐 비구, 비구니계 수계 자격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년의 기본교육을 마치고 조계종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 4급 승가고시가 어제 중앙승가대에서 열렸습니다. 논술부터 연불시연까지 인천의 사표로 전법의 길에 나서기 위한 96명 예비 스님들의 뜨거웠던 4급 승가고시 현장, 양육은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시험에 집중하고 있는 스님들의 시선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수년간의 수행과 공부가 이 하루에 평가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은 초조하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이내 평정을 찾습니다. 어제 김포중앙승가대학교에서 4급 승가고시가 열렸습니다.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한 3위와 식차만한이 스님들이 구족계를 수지하기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으로 합격하면 정식 승료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평소에 준비했던 대로 시험은 치르시면 되고 또 부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는 소양이 있고 합격할 거라고 믿습니다. 시험은 총 3교시로 진행됐습니다. 1교시 논술과 2교시는 객관식 및 단답형 시험으로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등 7개 분야의 핵심 주제어 100개 중 50문제가 출제됐습니다. 3교시는 면접으로 수행 이력 평가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대면 면접과 연불시연이 진행됐으며 연불시연은 불교 상용을의 평가 점수가 없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험 치는데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편안하게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스님들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거, 제가 체험하고 느낀 거 해서 이렇게 다 적고 나오니까 많이 뿌듯합니다. 이날 승가고시에는 3위 67명, 식차만한이 22명, 은퇴 출가 3위 식차만한이 7명 등 총 96명이 응시했습니다. 조계종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 4급 승가고시. 4년의 공부와 수행을 점검하는 동시에 인천의 사표로 전법의 길에 나설 사명을 되새기는 자리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중앙승가대에서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불자 10,000명이 함께하는 국제 대승보살계 수계법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드러내기 어려웠던 종단 결집 역량을 대외적으로 보일 기회로 평가되는데요.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고종이 오는 가을 중국과 동남아 불교 국가 스님과 불자를 초청해 서울 광화문에서 국제 대승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해동율맥 전수자인 수진 스님을 전계사로 국내외 1만 명의 불자들이 모여 계율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한 해 종단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종단의 어떤 단체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건강하고 화합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실천하기 때문에 꼭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18일로 예정된 수계법회는 지난해 조계종이 기획한 불교도 대법회에 맞먹는 규모로 준비한다는 게 상진 스님의 보관입니다. 여러 차례 종단 내홍으로 인해 오랫동안 초대형 법석을 선보이지 못한 태고종으로선 종단 결집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진 스님은 여기에 더해 지난해 성공적으로 교류를 마친 중국불교협회와의 한중 국제 세미나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조 태고보우 스님이 스승 서곡천공 스님에게 법을 인가받은 중국 천호암과의 자매결연을 바탕으로 교류의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중 불교 교류와 더불어 통합과 화해의 시대를 열었던 태고보우 국사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청사진을 준비하고 상호 협력하에 사업 추진을 해 나갈 방침임을 이 밖에 지난해 신설한 태고문화유산 전승사업단을 통해 종단 내 유무형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이를 공연으로 선보이는 가칭 태고 선해 칸타타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태고종 총무원이 자리한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4층에 시민 명상센터를 설치해 종로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이 자유롭게 명상을 체험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송은녹지공원과 연계한 청사의 시민명상센터 개설은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시대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태고종은 원융의 지혜로 사회와 호흡하는 열린 종단을 내세웠습니다.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해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상진 스님의 일성은 전통종단 태고종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가 올해 9월에도 대형 수계법석 영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를 위해 17개 불교 동아리 학생회장을 학생기획위원으로 위촉했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전법을 이끌어갈 중앙동아리 동불과 일반 대학원을 포함한 17개 불교 동아리 회장, 지도교수, 지도법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 동국대 로터스관에서 불교 동아리 장학증서 수여식과 지도교수, 전법 특임교수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 봉행할 초대형 수계법석 영캠프 학생기획위원을 임명하고 교내 전법 활동 계획과 포부를 나누는 자리.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17명의 회장에게 각각 동국 건학 장학금 500만 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본분에 충실한 주인공으로 전법에 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전부의 한 분 한 분의 모습, 또 주인공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리라 믿고 학장님들, 또 지도교수님, 또 지도교수 스님들 오늘 새롭게 또 인연을 맺는 회장단들의 큰 역할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윤재용 총장은 17명의 학생과 교수를 각각 2025 영캠프 학생기획위원과 지도교수로 위촉하고 전법을 위해 마음 모아주길 기대했습니다. 불교 중흥에 명실상부한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부처님의 지혜가 보이는 그런 장소로 정말 재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불교에 대한 관심과 불교가 활성화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뜻을 잘 받들어서 더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한입 보태겠습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템플스테이 체험권 1000장을 쾌척해 학교 건학기념 구현 활동에 도움이 되길 응원했습니다. 또 오는 4월 1일 창립을 앞둔 열린 전공학부 불교 동아리 문현무상 전법 특임 교수로 불교대학 강사 도업 스님을 위촉했습니다. 불교대학 불교 동아리 가람수호 지혜은 회장은 지난해 활동을 더욱 보완해
교내 전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활동을 좀 더 디벨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우분들에게 불교에 대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오는 9월 개최할 영캠프 기획과 더불어 동아리 로고송 제작, 선후배 멘토링, 유학생 전법 등 다양한 포교 방안을 추진한다는 불교 동아리들. 동국대는 지난해 미흡했던 행정체계를 보완해 동아리 정착과 활성화,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월정사가 사찰을 넘어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만월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월정사는 12일 주지 정념스님과 봉사단원 4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만월봉사단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만월봉사단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이 지역 공익활동을 위해 뜻을 모아 출범했으며 반찬 나눔, 임의용 봉사, 긴급 재난구호 등 지역사회 공공이익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정념스님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숭고한 봉사와 자비 실현, 구세 대비의 원력으로 불국정토 실현을 위해 자비행을 실천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대구 천태종 대성사 신도들이 천태종 소위경전 법화경 정진에 나섰습니다. 대성사가 지난 12일 서원전에서 주지 월도스님과 함께하는 법화경 해설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화경 해설법회는 대구 경북 지역 신행문화의 새발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월도스님 원력으로 시작됐습니다. 월도스님은 천태 지자대사의 58교를 설명하며 열반시에 부처님께서 설한 법화경의 위상을 소개하고 회양까지 포기 없이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월도스님은 마산 사막사와 창원 원흥사, 김해 해성사에서 쉽고 신명나는 법화경 해설로 신도들의 신심과 지혜, 원력을 증장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월도스님과 함께하는 법화경 해설법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진행되고 대성사 밴드와 유튜브 월도스님 TV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사단법인 빛고울 나눔나무가 지역 돌봄 이웃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소훈스님, 원효사 주지 해청스님, 빛고울 나눔나무이사 일국스님 등은 지난 10일 문인 광주 북극청장시를 찾아 쌀 2,000kg을 전달했습니다. 광주 원효사 신도들이 올린 공양미 2,000kg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돌봄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빛고울 나눔나무는 2014년부터 지역 소외계층 지원 사업, 국내 스님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가 인천시청을 방문해 유정복 시장과 시정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인천불교사업연합회장 능혜 스님과 신도연합회원 등 사부대 중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의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며 나라가 어려울수록 호국불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인천불교총연합회장 능혜 스님도 불교계는 인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천년고찰 부산 운수사 불교대학이 올해 270명의 신입생을 받으며 지역 명문 불교교육기관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주지 범일 스님을 비롯한 56기 불교대학 신입생은 지난 12일 입학식에서 부처님 정법을 배우는 참된 불자가 될 것을 사원했습니다. 범일 스님은 불교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으로 불교대학을 통해 삶의 행복을 찾고 올바른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운수사 불교대학은 조화질라고 통과 등을 저술한 주지 범일 스님이 신도 기본교육을 비롯해 부처님 생애와 근본 불교, 대승불교 등을 직접 강의해 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월 14일 금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